관세 협상이 15%로 끝났지만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두고 한미 양국 정부가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으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레드라인으로 꼽았던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이 미국산 먹거리에 걸어뒀던 수입 제한 조치들을 풀었다고 시사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간 레드라인으로 꼽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재개와 쌀 시장 추가 개방 등을 막는 데 성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협상 단계에서부터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100만 명이 운집한 시대 사진을 들고 다니며 보여주었다고 했죠. 그러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를 기존 목표인 12.5%로 깎는 데는 실패해 산업계 일각에선 쌀과 소고기를 지키느라 자동차를 내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등은 협의를 계속 이뤄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산 과일, 채소 등에 대한 검역 단축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농민의 표심이라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아니 2008년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국민에게 사기를 친 광우병 파동의 주역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나라들은 다 먹는 소고기 30개월령 제한 때문에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제조업을 희생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도 그렇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 정치 고인 마가에 조선업을 의미하는 쉽빌딩을 더해 붙여진 이름으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는 한국 민간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 보증 등 금융 지원까지 망라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1,500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이에요. 조선업 재건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1980년대 이후 보조금 축소와 과도한 산업보호 정책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며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이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측은 특히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현지 투자는 물론 기술 이전, 인력 양성 지원 등을 요구해왔는데요. 향후 10년간 미국 땅에 25만 명의 새로운 숙련 노동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1인당 GDP가 8만 8천 달러인 나라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불법 이주민을 색출해서 내쫓고 있는 마당에 말이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며 건조할 수 있는 것은 전투한 뿐이에요. 물론 이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에게는 한편으로 좋은 일일 수 있어요. 한국의 조선업체가 미국 땅에서 전투함만 건조할 수 있다면 한국의 전투함 기술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렇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민주당 정부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4일 미국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만 해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원어로 통화하고 트럼프의 격려를 받은 상태라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한미 양국이 공감대가 형성된 줄라이 패키지에는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관세 비관세 조처의 주요 논의 대상은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향후 부과될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때도 조선업협력은 다른 나라와 차별화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조선업협력은 관세 협상에 지렛대였습니다.
그런데 국익보다는 자기 당의 정치적 입장에 민감한 더불어민주당이 잘 돼나가는 관세 협상에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본격 협상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종 당 통상안보 TF단장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 간 협상은 파면된 정권이 감당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새 정부의 본격적인 협상을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관세 폐지는커녕 한미 FTA도 쳐버리고 왔어요. 구윤철 부총리의 공항 출국 1시간 반 전 미국 측의 2+2 통상협상 무산 이메일 통보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차라리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익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던 최상목 안덕근 장관에게 계속 맡겨 협상이 끝난 다음에 장관을 교체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특사로 하여 협상을 마무리 짓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어디 따로 있는가요? 그랬다면 이렇게 협상 결과가 한국이 미국의 호구로 인식되지는 않았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협상 실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28일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안에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조항뿐 아니라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소급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에 기업들을 상대로 취하 중재에 나선 것인데요. 경제계에선 사용자의 손배 청구를 봉쇄하는 선례를 만드는 건 불법 파벌 주장의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는 행위라며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도 다분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하청업체의 근로자 파업도 원청업체가 협상에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수천 개의 하청업체를 두고 있는 조선 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노사 협상을 하다가 세월이 다 가고 말죠. 더구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경영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나라의 제조 기반이 무너질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우려와 반발이 우리 산업계에 이어 주한 외국 기업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엔 주한 EU 상의가 노란봉투법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많은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법 통과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7월 29일 대한상의, 한경협 등 경제 8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이죠. 한국 GM, 보잉 코리아 등 800여 미국 기업들을 해원사라둔 주한 미 상의도 법안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법적 리스크가 증가한다면 누가 한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나마 산업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기업을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대규모 탈출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 결과로 미국에 투자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는 대기업들은 차제의 국내 기업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죠. 외국 기업들도 철수할 것이고 그러면 국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 법안들은 결국 기업들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증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게 됩니다. 코스피 5천을 위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서 배당 분리과세 38.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정하는 거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발상을 하는 민주당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상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와
노란 봉투법 우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